모든 법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게 목적입니다.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의료법이다.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이에요. 뭐 보편적인, 기본적인이 아니고요. 의료법에서 목적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라 이거죠.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국민들아 건강해라. 이게 바로 이 감염병의 목적이죠. 정신건강증진법, 국민정신 건강해라 이거죠. 결핵예방법, 국민들아 건강해라. 질병예방, 건강증진입니다. 구강보건법 역시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 증진. 혈액관리법은요.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거예요. 의원은 29병상 이하이다. 병원은 30개 이상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종합병원도요. 100병상부터 300병상까지는 7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300병상 이상부터는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요. 병상수가 500개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염병 용어 국시에 자주 나오죠.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병원력,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요거는 그냥 듣고만 가세요. 비병원성기, 병원성기가 아닌 게 비병원성기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 이게 바로 비병원성기입니다. 암기가 안 되면은요, 키워드만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또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입니다.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이거 머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심각한 동력이다. 질병에 안 걸린 시기, 비병원성 기, 시기인데 비병원성 시기 이렇게 안 하고 비병원성 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염력은요,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하여 사람한테 침입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입니다. 현성 감염자, 현성, 나타날 현, 보인다 이거죠?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난 사람, 현성 감염자예요. 증상이 명백하게 안 나타난 사람은요, 불현성 감염자겠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불현성 감염기, 불현성 감염 시기, 시자 뺀 거예요. 묵음이죠, 한마디로. 결핵 환자, 결핵이 걸린 사람이죠. 임상적 특징도 있고 결핵균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이 결핵 환자입니다. 결핵 환자가 되려면은요, 균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와야 완벽한 환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복 결핵 감염자와 결핵 의사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눈으로 봤을 때는요, 결핵에 해당하는 소견이 전혀 없어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으로. 2주 이상 기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조직검사 했는데도 이 소견이 없지만, 감염 검사를 했더니, 감염 검사가 뭐죠?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요. 이거는 양성이래요.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는요,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여요. 2주 이상 기침했고요. 엑스레이 찍어도 결핵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다 해당이 됐는데 균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균 검사가 양성이 되어야 완전한 결핵이다 하는데 균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든 건 결핵 같아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헤아릴 의, 같을 사, 마치 결핵 같아 보인다.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고요. 소견이 없고 균 검사가 음성이다. 잠복입니다. 양성 음성이 나오면은 잠복이에요. 보균자, 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건강 보균자, 건강한데 본인은 건강한데 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감염병 관리에 문제가 된다. 이 감염병 1, 2, 3, 4급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그냥 별 5개짜리 단골 키워드입니다. 이제 CBT로 국가고시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의 유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1급 감염병? 즉시 신고해야 된다. 병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1급 감염병 환자가 왔어? 그러면은 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장님이 신고하겠죠? 2, 3급은 하루, 오늘 3시에 왔어? 내일 3시까지는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해라. 4급 감염병 일주일 이내만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이 예견된다 이런 거.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는 1급이었죠. 근데 지금은 4급으로 이제는 뭐 풍토병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2급입니다. 전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2급이에요.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입니다.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계속 감시,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거 CCTV 느낌입니다. 이 교과서에 CCTV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기관조에서. 계속 누군가 감시한다. CCTV 느낌 나잖아요. ABC 세 번째죠. 1, 2, 3급이죠. 이렇게라도 연결하시라고 CCTV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급 감염병 왜 계속 감시해야 되겠어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다 3급인데 이 사람들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느 정도 약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계속 감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말라리아 환자 이런 경우는 계속 감시를 합니다. 4급 표본 감시 유행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독감 표본 감시 한번 지켜봅니다. 잠복기도 있고 또 발병기도 있고 이런 감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병류, 기생충,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들 조금 길게 본다 이 얘기예요. 1급 감염병 종류도 가끔씩 나옵니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그냥 하시다 보면 암기됩니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이렇게 암기하세요. 1급은요.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동물 신종플루. 에볼라. 메두사야,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입니다. 보지마라가 아니고요. 보디마라. 보톨리듐 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페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 플루예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이거는 4급입니다. 2급. 결핵,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은요 2급이에요. A형 간염 먹어서 걸리죠? 2급입니다.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2급이에요. ABC, 여기서의 A는요, A형 간염이 아니고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 다 3급이고요. 매독이 3급이에요. 4급이었어요, 옛날에.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본에서 무슨 이렇게 성문화나 원나잇이 많아서 매독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3급입니다. 동물 관련된 거 3급이에요. 개, 쥐, 모기 다 3급이 되겠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 가무시. 발진열, 쥐, 벼룩이죠, 벼룩. 발진티푸스 2예요. 쯔쯔 가무시는요, 찐득이에요, 찐득이. 털에 붙은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설치류의 배설물 때문에 걸린다.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로부터 생긴다. 다 3급입니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1번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깁니다. 독감 요즘에 난리 났죠? 중국에도 지금 뭐 정체 모를 독감 때문에 뭐 병원이 마비됐다 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이에요. 성병류, 기생충, 요충 이런 거 다 4급입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4급 감염병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굵게만 아셔도 됩니다. 동물 때문에 생기는 거 쥐, 또 모기, 개 때문에 생기는 거 3급이다.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4급이다. 결핵, 홍역, 요거는 2급이라는 거. 1급은요? 생물 테러해서 생긴 감염병이든지 치명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음압격리, 철저하게 격리를 하거나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 병상이 없어서 막 코호트 격리도 하고 했잖아요. 같은 병이 걸린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 코호트 격리. 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유행 예견으로 긴급하다. 수술 기록 의사가 하죠.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의사급이 보관해야 되는 거는 다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기록은 의사급이 보관해야 된다, 10년 보관해야 된다. 3년 보관해야 되는 거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은 2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취급하는 것들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의사가 다 보관해야 되지만은요. 간호기록부, 이거는 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간호사, 조산사가 쓰잖아요. 그쵸? 가정간호기록부, 환자의 명부, 또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은요, 방사선사가 찍어요. 검사소견 기록부, 요런 거 5년입니다. 수술 의사가 하죠? 진료 의사가 하죠? 요런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용어 정말 너무 중요하죠. 결핵 환자는요, 이미 명확한 거예요. 결핵 균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결핵 의사 환자는요, 아직 균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엑스레이 모든 것이 다 결핵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균검사만 양성 확인이 안 된 게 의사 환자입니다. 마치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인다. 여기서의 의사는요, 닥터가 아니에요. 마치 뭐뭐 같아 보인다, 흡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요,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이었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대요. 이 소견이 모두 결핵인 게 의사 환자고요. 소견이 없는 것이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은요, 소견이 없어야 돼요. 결핵 의사 환자는요, 소견은 다 결핵이어야 돼요. 체열 금지 대상자는요, 그 피가 부적합한 거예요.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왜 이 피가 부적합한지 한번 볼까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감염병 환자거나 약물을 많이 먹고 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그 피도 좋지 않으니까 피를 체열해 봤자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남자가 50kg 미만이면 피 안 뽑아요. 여자 45kg 미만이면 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헌혈하시면 안 됩니다. 저체중이신 분들은요. 또 혈액맥의 감염병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말라리아는요, 혈청성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져야지 체열할 수 있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이 안 되면 이 피 뽑지 말아라 이거고요.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조차도 체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중일 때 피 뽑으면 안 되겠죠? 분만했어, 유산했어, 가뜩이나 빈혈오죠? 6개월 이내에 분만이나 유산하면 피 뽑으면 안 된다. 수혈했어, 1년 안 됐어, 또 뽑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적격 혈액하고는 다르죠. 체열 전 건강 진단은요, 이 사람한테 피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을까? 피 뽑고 나서 이 사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체열 전의 건강 진단이에요. 문진, 시진, 촉진 딱 눈으로 봅니다. 시진. 그리고 물어봐요.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식사는 잘 하세요? 촉진. 배가 아픈지도 두들겨 보고요. 어디 문제 없는지 한번 만져봅니다. 이런 거예요. 피 뽑는 사람의 피 뽑고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체열 전 건강 진단이에요. 또 활력증을 측정해야겠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요, 맥박이 떨어지든 혈압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이 활력 징후 안에서 웬만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중은요, 여자 45kg 미만, 남자 50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또 빈혈 검사에서 막성 빈혈이야, 이런 사람한테 피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일 1회 체열량은요, 이 전혈, 전체 피 400에서 440ml, 10%까지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400을 뽑을 수 있다 하면은 10% 추가해서 440까지는 뽑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다. 그런데 희귀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희귀혈액은 10%를 초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피가 너무 희귀하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뽑는다. 그래서 440 이상 더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열 전 건강 진단과 부적격 혈액을 헷갈려 하시는데, 부적격 혈액은 혈액 자체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뽑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요. 체열 전 건강 진단은 피 뽑고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지, 아프진 않은지 미리 체크하고 피를 뽑는 것입니다. 5년마다 해야 되는 거, 웬만한 기본적인 계획, 또 정신질환자 실태 조사가 5년마다 합니다. 기본계획, 실태조사, 종합계획. 다 모든 계획이 5년마다인데요. 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마다입니다. 감염병의 기본계획, 정신질환 기본계획, 구강 기본계획,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또 결핵관리, 종합계획 다 5년마다인데,
구강 실태조사 9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9실삼. 이 화면 맨 아래쪽에요. 9실삼 이렇게 암기하세요.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이다. 그래서 국시에 나왔잖아요. 그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데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이다. 더군다나 구강은요. 우리가 맨날 먹고 하루에 뭐 몇 번을 먹어요. 밥만 두세 끼 먹나요? 간식에 뭐 커피에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래서 구강 보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 자주 해야겠죠. 5년마다 하면 안 되겠죠?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구강 보건 계획은요. 모자보건의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건강 수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다. 매년 1년마다 한다. 누구를? 영유아, 임산부. 계획이 원래 5년마다인데 영유아나 임산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니까 매년 한다. 기억하시고요. 웬만한 계획 5년마다이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마다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강 쪽은 더 자주 해야 된다. 9실삼 구강 실태조사 3년마다. 또 계획은 계획인데 5년마다 하지 않는 계획. 영유아, 임산부 구강 보건 계획은 1년마다 한다. 이거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구강 건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해요. 9실삼 영유아, 임산부 구강 보건 계획은요. 매년 한다. 보통 다른 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요. 구강에 관련된 계획 중에서 영유아나 임산부는 모자보건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다. 혈액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액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만 환자예요. 그럼 양성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의사 환자나 잠복 결핵 감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은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 검사는 양성이 확인이 안 된 사람. 또 잠복 결핵 감염자는 소견은 하나도 없는데 결핵 감염 검사는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양성과 음성이라는 게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시고요. 소견은 완전 결핵이다. 이거는 의사 환자로 가세요. 감염병 환자가 왔어.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하죠. 2, 3급 감염병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죠. 4급 감염병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소속된 의사는요.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 닥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소속된 의사는 그 병원에 책임을 지는 병원의 장은 아니잖아요. 의료기관의 장,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의료기관의 장, 이 병원장이요.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소속된 의사는 어디다 보고하냐 이렇게 나오면은요.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으로 생각하세요. 짧게. 소속되어 있는 의사, 페이닥터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보고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요, 병원장은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체열 금지 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 누설. 혈액관리법에서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어. 이거는 2입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아셔야겠죠? 그냥 정신질환자의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결핵 환자의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3이고요. 혈액관리법에서 환자 비밀을 누설하면은 2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 매매 행위 5. 환자 비밀 누설, 결핵이든 정신질환자든 환자 비밀 누설 3.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 3이죠. 치료 거부했어. 격리 거부했어. 1이에요. 전염성 결핵 환자인데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니까. 이거 위반하면은요. 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혈액 매매 행위 5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이죠. 혈액관리법에서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요. 2죠.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이죠. 또 격리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1이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를 위반했다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1입니다. 동의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2개월 이전부터 퇴원하실 거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예요? 부모 둘이서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입원 기간이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이건 2개월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시 들었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려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은 있어야 된다.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100일에 근접하죠? 2개월보다는. 그러면 정신병원에 엄마, 아빠가 입원시킬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오려면은요. 3개월은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또 응급입원 3일 동안 가능하다. 응급입원 왜 시키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을 때, 조현병 환자 칼부림하고 이랬을 때 이거 언제 동의 입원시켜요? 동의가 되겠어요? 언제 보호 의무자 찾고 있어요? 경찰관과 의사가 응급입원 3일 시킨다. 구강보건법의 목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9실삼, 구강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 하지만 임산부 영유아 매년 해라. 모자보건법 대상자잖아요. 뭔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니까 구강에 관련돼서 매년 해라.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구강에서 해결됩니다. 이 치아 건강이 나쁘신 분은 전신 건강이 다 나빠져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적, 충치 예방, 치아 우식증의 예방입니다. 수돗물에 불소 타가지고 충치를 억제하는 거예요. 불소 도포는요,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구강검진도 6개월에 한 번 하라고 하죠. 스케일링도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니코틴이 끼기 때문에 3개월마다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불소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거죠. 요거 시행하고 계획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이거를 계획하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수돗물의 농도를 맞추는 거는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하는 거예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 0.8 ppm, 최소 0.6에서 최대 1.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0.8 ppm 수돗물 불소 농도.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업 내용 7가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구강 기본 계획은요,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한테 사업을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아닌 사람 골라야 돼요. 초등학생? 학교, 학생이죠. 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해당되죠.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 되죠. 임산부 영유아 되니까.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인 일단 패스.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학생 다 된다. 사업장, 회사원도 된다. 하지만 군인은 안 된대요. 또 나오는 거, 불소로 양치해서 충치 예방할 때 불소의 농도도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이 불소 양치할 때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0.05%.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0.2. 둘 중에 0.05랑 0.2 중에 뭐가 더 숫자가 커요? 0.2가 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더 큰 숫자를 해야 된다. 0.2. 여러분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도 맨날 틀리죠? 그래서 매일 우유 500ml, 매일 우유 500ml. 500ml 0.05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매일매일 0.05.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우유 500ml. 불소는 6개월에 한 번마다. 이 구강보건사업에서는요, 예방은 해당이 되지만 치료를 해당하지 않아요. 치료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는 거 나라에서 못 해주거든요. 예방만 합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에요. 정신의료기관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정신과 의원, 정신병원, 여기서 이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건강이 증진되겠죠. 정신요양시설, 노인들이 요양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소해가지고 먹고 자고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이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 다시 활동하다, 이게 재활이죠. 정신질환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다, 이게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시설은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나뉘는데요. 생활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의식주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재활훈련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나중에 퇴원했어요. 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도 갖고 활동을 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직업활동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회 참여, 취업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재활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병원이 있고요.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게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을 시켜준다. 사회에 나와서 직업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되겠어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받고 돈이 없어요.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회복이 안 된 사람이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안 되고요. 소송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안 되고, 과거에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도 안 돼요.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령자, 노령자 되죠.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회복이 된 사람, 복권된 사람, 복원된 사람은 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가능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간사 작
임간사,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죠. 임상심리사,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입니다. 임상병리사가 아니에요. 임상심리사예요. 필수 예방접종. 태어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 주사죠. 집에 결핵 환자 있어? 그러면은요, 결핵 환자 BCG 접종합니다. MMR 1년이 지나서 맞는 거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있고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요, 2사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수 예방 접종인 거예요. 간호조무사 합격증을 받잖아요. 그 맨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있어요.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관에게 3년마다 우리 취업했는지 이런 상황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구강질환을 예방하죠? 진단하죠? 또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해줘요. 그래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한다, 구강건강을 증진한다. 이게 바로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목적은 충치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거거든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식증이 뭐예요? 충치 생긴다 이 얘기죠. 구강보건법상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 예방이죠.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은 말이 길면 헷갈리지 마세요. 포인트가 뭐예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섞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그러면 끝에는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핵 예방법.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것 같아. 입원하세요. 명령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여기서 당신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지금 결핵 걸렸어. 특정 그 많은 고객들한테 다 옮길 거니까 이 일 하지 말고 좀 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돼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지사여야 되는데 세종시는요? 세종시의 시장이 세종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에요. 또 제주도의 도지사가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세종시랑 제주도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입원하지 마세요. 서울시, 경기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그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결핵 크고 옮기면은 한국 이미지 나빠져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맞죠. 근데 시도지사의 변형된 이름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보세요. 특별자치시의 시장,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니까요.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잡 아닙니까? 잡은 특별하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잡스탑 하는 게 특특이에요. 잡스탑, 특특. 결핵 환자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환자 누구한테 신고하냐?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병원장이에요. 의원은 웬만하면 그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이죠? 누구한테 신고해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 감염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소속된 의사, 병원에서 의사가 3명 있어. 그 사람이 소속된 의사죠? 의료기관의 장, 대표 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 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냐? 소속된 의사면 월급쟁이 의사 페이 닥터일 수 있죠? 대표 원장, 의료기관의 장한테 보고한다 이거예요. 근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위에 자기 위에 있는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변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마치 결핵 같아 보여? 의사 환자 아닙니까? 균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되었다 이 얘기죠. 결핵관리법상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벌칙. 환자 비밀 누설은 무조건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든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상이든 앞에 뭐가 붙든 환자 비밀
누설은 33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대상자 비밀 누설은 2이에요.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이죠. 33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자격 받은 후 몇 년마다 누구한테 신고해요? 3년마다 나 취업했는지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신고도 해야 돼요.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몇 년마다 신고하냐? 3년마다이다. 부적격 혈액은요, 말 그대로 적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쓸모없는 피예요. 체열하거나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이나 혈액 제제. 한마디로 이 피가요, 쓸모없는 피입니다. 뭐 에이즈 피야, C형 간염 피야, 뭐 감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피야, 매독 걸린 피야, 이런 경우는요, 누군가에게 다시 수혈해주기에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적격 혈액은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을 합니다. 어떤 피가 부적합한지 쓸 수가 없는지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A, B, C, T, V, A, L, T 이거는 암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 초성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A, B, C, T, V, A, L, T. A가요, 에이즈 피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피예요. 에이즈 피죠? 누구에게 수혈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에이즈 걸리잖아요. 적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이다. 또 B,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B형 간염피, C형 간염피예요. 내가 멀쩡하다가 병원에서 수혈 받았는데 갑자기 C형 간염, B형 간염 걸리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피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또 T는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백혈병 검사예요. 그러니까 백혈병비 안 된다 이거죠. 또 V는요, VDRL 매독 검사죠. 매독 검사 양성이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부적격하다. ALT는요,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요, 이 피는 누구한테 수혈할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이거를 머리에 두고요. 보기에 A, B, C, T, V, A, L, T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A, 에이즈 P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벳 A로 암기했던 게 이거였어.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또 B는요,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는요,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T는요, 백혈병비다. 다른 말로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 말이에요. V는요, VDRL 매독 검사 양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기에는요, 매독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VDRL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ABC, TV, ALT 이거 외웠던 걸로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ALT는요, 간 기능 검사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겠죠? 심전도도요, EKG라고 하듯이 간 기능 검사도 ALT라고 합니다. 101 이상이다 하면은요, 이 간 수치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고요. 또 체열 과정에서 응고됐어, 오염됐어, 혼탁하거나 변색됐어, 용혈됐어 이거 다 못 쓰는 피죠? 부적격 혈액입니다. 또 혈액 용기의 밀봉이나 표지가 파손됐어? 이거 지금 어떻게 오염됐는지 모르잖아요. 보존기간이 경과했어? 유통기한 지났죠? 부적격하다. 체열금지 대상자로부터 체열한 피다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피를 뽑았으면은 이 피는 쓸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혈액은 이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 피 뽑는 과정에서 응고되거나 오염되었다. 또는 감염병 약물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한 요인이 있었다.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되고 용혈되었다. 용혈되었다는 건요,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적혈구의 세포막이 파괴돼가지고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혈이라고 해요. 파괴되었다 또는 뭐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혈액 용기 안에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되었다, 보존기간이 경과했다, 안전성의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해당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다 하면은요, 다 적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면은요, 귀간주 영상 어떤 영상이든지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링크를 타고 물건을 사시는 수고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